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흑해 항구를 평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이른바 사자회담이 타결되면서 세계 식량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러시아의 오데사 항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면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쏜 것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5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BA.5 감염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BA.5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치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대통령 주치의는 밝혔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LA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의 길이 열렸다라는 대단히 좋은 낭보가 나왔었죠. 네, 그렇죠. AFP, 로이터, 타스통신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일제히 LA 시간 오후에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협상 참가 4개 대표단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최종 서명한 건데요. 이스탄불에 있는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만나서 최종 서명해서 결국 유엔이지 않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 대표들이 이제 최종 서명을 한 건데요. 그 결과 이제 흑해에 안전한 항로가 이제 마련이 됐고 그 항로를 통해서 수출입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이제 합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또 러시아의 곡물, 러시아의 비료 등을 이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호재로 생각이 됐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오데사를 비롯한 세계 항구에서 곡물을 선적할 수 있고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 4개 주체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공동 조종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는지 여부를 공동 조종센터가 감독하기로 결정을 내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조종센터는 무기적 제어뿐만 아니라 곡물 수출입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즉각 이 공동 조종센터 설립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러시아의 공격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그런 소식이 터져 나와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군 남부 작전사령부가 예. 러시아 공격이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11시쯤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 인근 인프라 시설을 겨냥해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4발을 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 남부 작전사령부는 2발은 요격했고 나머지 2발이 떨어졌다. 그래서 2발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의를 한 주체들도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합의를 이끌어낸 사자회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 등으로 구성됐는데 당사자격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더라도 유엔과 튀르키예도 지금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 소식에 대해서 곧바로 강력히 비판했고요. 홀루시 아카르 튀르키예 국방장관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홀루시 아카르 국방장관은 합의 타결 직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성명을 냈고 홀루시 아카르 국방장관은 튀르키예도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또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나섰죠. 예. 그 홀루시 아카르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이 그 토요일 날 러시아 정부가 부인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토요일 날 하루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 공격이 있었다는 발표가 우크라이나군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유엔과 튀르키예가 비난 성명 냈고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또 곧바로 부인했고 그걸 또 이제 튀르키예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의 최대 항구인 오데사항이 폭격당한 것은 러시아와 전혀 무관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홀루시 아카르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연락해서 접촉했는데 그 결과 러시아 측은 오데사항 공격이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 러시아 정부도 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이런 그럼 얘기를 누가 한 했습니다. 거란 말입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네. 부인하고 나섰지만은
우크라이나 측은 뭐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오데사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으로 단정을 했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사자 곡물 수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그 입장 발표는 텔레그램에 올린 비디오 영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가 합의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 항구 관련한 사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떠한 말과 약속을 하든 실행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만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맹공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참 이게 오늘요 크렘린궁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또 공격은 러시아가 했답니다. 하지만 이번 곡물 수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공격이었다 또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해요. 예, 그렇죠. 그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오늘 오데사 공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공격한 건 사실이지만 군사시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애당초 토요일 날 튀르키예 쪽에 얘기했잖아요. 네. 러시아는 그 오데사항을 공격한 적이 없다. 자기들은 오데사항의 수출항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오데사란 지역이 넓잖아요. 네. 그중에서 자기들은 군사시설을 공격했는데 지금 오데사항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지금 뭐 발표가 나오고 이래서 자기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아하. 그래서 그때 부인했고 살펴보니까 오데사항을 공격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우리가 합의한 거는 흑해 통과할 수 있는 항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지 오데사 지역 전체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군사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오데사에서 군사활동을 아예 안 한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격을 한다. 그러나 흑해에 있는 그 수출항을 공격한 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스통신 보도를 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인데 이걸 왜 호도하느냐. 자기도 군사시설 공격했지 수출항에 대한 공격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수출항을 공격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제 러시아 쪽은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에 그 공격은 군사작전이었다. 오데사에 대한 군사작전이었고 합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 다 일리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오데사 항구의 안전이 중요한데 합의해 놓고 하필이면 꼭 한국 가까운 어쨌든 같은 오데사 지역을 공격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러시아를 믿고 불안해서 곡물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 우크라이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가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흑해에서 곡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한 거지 군사시설은 폭격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둬야 하느냐. 뭐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전쟁 중에 뭔가 합의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적으로 군사 인프라 기반 시설과 연관된 걸 공격한 것이었다. 공습 대상이 곡물 수출 합의 이행에 쓰이는 시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선적 절차 시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미쳐서도 안 된다 얘기했는데 재미난 게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데사항에서 이르면 27일부터 곡물 수출 시작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러시아 쪽에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오데사가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군사시설이 있고 군사시설을 폭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는 합의하자마자 폭격이 되니까 당연히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슈화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 군사시설 공격했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문제 삼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일부터 선적이 시작이 된다는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게 차라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군사 공격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흑해에서 곡물을 수출하고 선적할 때 어떻게 안전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지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공격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 좀 이 곡물 수출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인 식량난이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좀 굶주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전쟁은 참 희한하죠. 그렇죠. 네? 한쪽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곡물 수출하자고 합의하고 네. 있고 참 묘해요. 묘하죠. 네. 옛날에는 뭐 전쟁이다 그러면 완전히 그쵸. 두 나라가 네. 죽기 살기 아닙니까? 참 희한한 이런 합의는 최소한 서로 정전이라도 하고 나서 하는 거지 이렇게 글쎄요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이런 합의는 참 어려운 일인데 참 희한한 예, 세상이에요. 네.